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. 문제만 생기면 현 정부 탓, 야당 탓, 뭔가 남 탓을 합니다.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. 책임자인 행안부장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. 장관 거치에 대해서도 혹시 대통령실에서 현재 시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지.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는 없고요. 지금 일단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.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 정부 탓을 한다?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조상탄 얘기하는 그런 건데 정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. 윤석열 정권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문재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그 얘기 안 했어야 됩니다. 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. 너가 이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한다. 어떻게 이 사태 수습해야 되냐 이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. 주말에 일이 많았습니다. 네. 주말에 가장 일이 많았던 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큰 불이 나가지고 저도 주말에 뭐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좀 찾아볼 일도 많았었고 제가 어디 병원에 좀 갔었는데 제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갔는데 돼야 되잖아. 네, 근데 저기 보통 요즘에 뭐라고 합니까? 저기 왜 스마트폰에 왜 넣어가지고 모바일 쓰잖아요. 신분증. 모바일 신분증 그거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저의 신분을 제가 증명하는데 꽤 힘들었어요. 어떻게, 어떻게 했어요? 그냥 다음에 갖다 드린다고. 다음에? 네, 다음에 갖다 드린다고. 전 처음에 이거 제 책임이 아니니까. 그렇죠. 네. 자막에 국정자원 화제 뭐 이렇게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. 국정자원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. 그래가지고. 그렇게 참 네. 정보자원 뭐 정보관리원이라고 하든지 뭐. 그래가지고 자막을 국정자원이 뭐야? 나 그래 깜짝 놀란 게. 그렇죠. 약자로 써버리니까. 그래가지고 약자로 써가 이게 뭐야? 이게 큰일 났네. 이거 이게 뭔가 해가지고 봤더니. 국정자원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뭐 어디 우리나라에 유전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뭔 소리야 찾아봤더니 오더라고.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이 불편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. 언제 이게 지금 문제가 해결될지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가늠을 못 하고 있어요. 한 2주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? 2주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2022년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뭐 한 3시간이면 복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겠다. 뭐 행안부 장관도 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2, 3주 내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 관리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현희 위원이었나요? 어떤 여당 의원이 이건 차관 책임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게 점점점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가고 여권 인사가 장관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가 실무자 책임으로 넘기는 책임 소재 공방도 있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그거는 조금 이따 좀 하나하나 챙겨보기로 하고요. 우리는 증거만 잘 챙겨놓으면 돼요. 근데 저는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 전 정권의 책임이냐 현 정권의 책임이냐 이 책임 소재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백업이 안 돼 있다는 게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. 글쎄요. 네. 이준석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뭐 조선시대 사고 4개 있었잖아요. 뭐 그 얘기까지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 군데만 있느냐.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백업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결국은 뭐 불이 나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긴 하지만 그거 자체 데이터 자체가 다른 이유로도 멸실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누가 들어가서 막 지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백업 안 된 건 저도 충격이었어요. 일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데가 뭘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저도 사실은 많은 이 정보들이 어떻게 국가기록원에서 하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거를 오늘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새롭게 알았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집중 관리하고 있구나 몰랐네요. 저도. 그러니까 저도 오늘 쭉 살펴보고 주말에도 좀 살펴봤더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있는데 대전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 뭐 대구도 한 군데가 있고 광주도 있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더 있고 또 청주에서 또
뭐 데이터 센터가 또 한 군데가 또 만들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전체적으로 제일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그 차관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. 근데 차관이 보니까 강원도에서 예전에 부지사 했던 분이라서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.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좀 들어봤어요. 그분도 굉장히 지금 바쁘잖아요.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백업이라는 것은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분한테 일단 얘기를 들어보니까. 문제는 백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대전이 아니고 대구, 광주 쪽에다가 어느 정도 백업이라는 거는 돼 있는데 백업이라는 게 돼 있는 거는 그 자료만 백업이 돼 있는 거고 이것을 구동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대요.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백업 자료는 백업이 돼 있는데 이거를 구동해 가지고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실생활에 쭉쭉쭉 그 데이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다는 거죠. 아. 네.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컴퓨터는 안 만들어놨다는 거예요. 이거 그 돈이 없어서 못할 정도 나라는 아닐 텐데. 그래서 그 컴퓨터가 싹 다 불이 났고, 그러니까 제가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엄청나게 돼 있는 그 기계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자료만 일부 백업만 해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게 나가지를 못하네. 네, 이걸 뿌려줄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싹 불이 나가지고 그 시스템까지 다 하나하나 다 저장을 다 이렇게 기계를 다 구비를 해놓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지금. 결론은 그러면 예산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네. 그렇죠. 근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드 디스크만 있고 CPU 뭐 이런 말씀이 비슷하게 말씀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데이터 백업은 실시간으로 해놓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꽂을 게 데가 없네. 꽂을 데가. 없다는 거죠 지금.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. 기가 막히네. 이러다가 이 배터리에 대한 공포가 생기지 않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사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자원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예산 문제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카카오 사태가 난 게 2022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2023년에도 한번 행안부에서 한번 자료 관련해서 화제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. 그 이후에 기재부에서 계속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올렸었던 말이에요. 근데 그걸 깎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야당이었어요. 당시 야당에서 예산 삭감을 지금 계속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와가지고 전 정부 탓을 한다? 그거는 전 정부 탓도 있겠지만 지금 현 정부의 탓도 상당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 정부 탓, 현 정부 탓 누구를 탓할 게 지금 아니고 모두의 책임인 것 같아요 지금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조상탄 얘기하는 그런 건데 네. 굳이 이런 얘기하면 서로 탓할 테니까. 왜냐하면 정권이 계속 바뀌었잖아요. 윤석열 정권 2년 반밖에 안 했는데 문재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 그 얘기 안 했어야 됩니다. 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. 너가 이 얘기하면 내가 이 얘기한다. 어떻게 이 사태 수습해야 되냐 이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또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또 한술 얹고. 나경원 의원은 어떤 얘기를 중국 얘기했나요? 네. 중국 얘기 오늘부터 또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또 하필이면 오늘부터 또 그 중국 관련해 가지고 참 오늘 배터리 때문에. 네. 저도 오늘 늦을 뻔했잖아요. 차에 배터리 방전돼서. 그 배터리하고 이 진짜 배터리는 거짓말이 다른 아니고. 거잖아요. 그 늦을 뻔했어. 그 배터리하고 이 배터리 같은 건 아니잖아요. 예? 배터리예요. 아 그래요? 배터리 문제잖아. 그래요? 방전됐다고 불은 안 났지. 아침에 큰일 날 뻔했네. 그래서 오늘도 이준석 대표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지금 이번 예산이 총 드는 게 10조가 안 드는 예산이고 이게 10조가 안 드는 예산인데 이준석 대표는 정치적인 또 원래 정치인이다 보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포인트를 잘 잡는 의원이긴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번 소비 쿠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10조 원 가까이 들어갔잖아요. 근데 지금 13조 원 가까이 들어갔죠. 예.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13조 원 생색내기 예산인데 13조 원 쿠폰 주도 성장 이 예산의 일부만 들어갔어도
이 정도의 국민 피해가 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. 뭐 결과론이고요. 뭐 불날 줄 몰랐잖아요.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 예산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잖아요. 요번에 그때 이제 이런 거 넣어야죠. 넣을 수밖에 없지 이제는. 예, 그래서 좀 단단히 하시라. 맨날 뭐 자기 지역구만 챙기려고 하는 의원들 그 등살에 기재부가 괴롭힘 당하다 결국 조직이 반쪽 났잖아요.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. 그런데 보자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정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. 아까 전 제가 행안부 차관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행안부 차관이 저한테 얘기를 해준 부분도 아직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행안부 차관이 저한테 개인적인 친분으로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긴 하지만 아직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백업이 대구라든가 광주에 일부 돼 있습니다. 백업은 다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공식적인 입장으로서 발표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도 과기정이 상임위 소속이잖아요. 근데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국가정보관리원이라는 곳이 대전에 본원이 있는데 대구와 광주에 분원이 있는데 지금 백업이라는 걸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백업이라는 건 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는데 지금 백업이라는 게 안 되고 있어요라고 오늘 얘기를 했거든요. 자기도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근데 본인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아직까지 백업이라는 게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자기는 보고를 받은 거랬잖아요. 그런데 행안부 차관은 백업이라는 건 돼 있고 그걸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지금 바로 될 수가 없어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취지로 저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어떤 게 그게 맞는 것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국회에서 얘기하는 게 정답이겠죠. 지금 아니면 그렇게까지 의원들에게 보고를 할 만한 백업 상황이 안 된다든지 뭔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제발 감추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도 관세 협상 관련해서 결국 감춘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충격이 큰 거잖아요. 감춰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. 중간 해결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. 참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좀 제대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긴급 국회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요. 그리고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.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고대학원 이분이 이 관련해 가지고 자문도 많이 했었고 했던데 이분 이야기도 제가 오늘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분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. 광주, 대구에 백업이 됐는지 본인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하고 대구에서 백업이 된 걸로 알고는 있대 이분도요. 근데 백업이 됐더라도 운영 시스템이 미비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들이 바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본인도 미지수고 그리고 공주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년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표류가 되고 있다. 여기가 사실상의 재해 백업용이었다. 이렇게 또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이 관련된 전문가인데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번에 국정자원의 화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로는 이 대전에서 화재가 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왜 5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1, 2, 3, 4층도 맨 처음에 화재가 안 날 수 있었는데 5층에 불이 맨 처음에 났을 때 그 부분에서 불을 5층에서 5층 화재를 불을 껐으면 밑으로 다 안 내려올 수 있었는데 거기서 불을 끄지 못하면서 다 내려왔다는 거죠. 그런 다음에 또 시스템을 이중화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전하고 이쪽도 이중화 못하면서 시스템이 다 무너졌다는 거. 그리고 공주 데이터 센터가 계속 표류하고 있었던 이유.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닌 것 같다. 이런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민원 대란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나라 장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 삶에 굉장히 불안한 부분도 있고 지금 조금 있으면 다 연휴로 넘어가고 있잖아요.
넘어가죠. 넘어가면서 연휴가 연휴 시간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어떻게 또 불편으로 이어질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자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 2023년에 아마 행안부 관련해 가지고 나라 장터가 아마 마비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바로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, 야당 탓, 뭔가 남 탓을 합니다.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.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을 못하거나 또 일을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.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습니까?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?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뭐 바로 그때가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었잖아요. 네. 이상민 장관 바로 거취를 정하라. 그리고 사퇴하라고 얘기한 거죠. 그렇죠.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어젠가요? 오늘 아침이었죠. 본인이 이제 사과를 대국민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윤호중 장관과 거취 관련해 가지고는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까 빨리 정부에서 이 부분의 전상만 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.